안녕하세요. 새 유튜브 채널 북의 나이를 시작하는 이상문입니다. 북의 나이가 뭘까요? 책과 나라는 뜻이에요. 책과 관련된 모든 분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예요. 북의 나이는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자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다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책방 주인장님도 초대해서 만날 작정이에요. 책을 통해서 인문학과 문학, 예술을 모두 만나고 책과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은 공감과 자잘한 공감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문의 북의 나이는 붙박이 스튜디오에서 촬영됩니다. 여기는 경복궁 옆 동네죠. 서촌에 있는 한옥갤러리 창성동 실험실인데요. 서강대 물리학과 이기진 교수가 주인장이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교수님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딴짓을 하는 분이죠.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고 가끔 연기도 하시고요. 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단한 그 와인과 갤러리, 맥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유능한 고양이 집사이시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도 역시 아시겠지만 글로벌 아이돌 그룹 2NE1의 리더죠. CL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어요. 바로 그 교수님이 이 그림이 있는 이 공간에서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사람이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흔쾌히 장소를 내주셨어요. 여기서 인터뷰 영상도 보시고 틈틈이 곁눈질로 전시작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윈윈인 거죠. 우리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하기로 의기투합한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밌죠? 이상문의 북의 나이의 첫 번째 손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태현 교수입니다. 이타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손에 닿게 돼서 읽게 됐는데 되새겨볼 점들이 참 많았던 책이었어요. 책에 쓴 좋은 글들을 대화를 통해서 말로 전달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인데 게다가 아침 시간에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말씀도 참 잘하시는 최태윤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기사 전문은 여성조선 7호로나 웹사이트, 여성조선 웹사이트요. woman.joseon.com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로드 돼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 촬영을 혼자서 세팅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도 넣고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처음 해본 거라서 아무래도 실수가 이곳저곳에서 터졌어요. 특히 초면인 교수님과 인사를 나눈 장면이나 처음에 교수님이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앞부분 녹화가 안 돼 갖고 녹음이 안 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좀 망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적으로는 크게 손상되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고요. 처음이니까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갖고 질문 육성은 자르고 그 대신 자막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늘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갤러리 조금 둘러보시고 인터뷰 영상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회적 합창단이나 장애인권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고는 있지만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예, 예. 인간적으로 먼저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같이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한국에서 이제 모교에서 다시 교편을 잡고 생활하는 동안은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기심이고 이타심이고 뭐고 당장 주어진 제 할 일을 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관심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제 정말로 제가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정년 보장을 받고 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에게는 이제 테니어라는 게 정년 보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마 그 전부터 이제 나도 정년 보장을 받고 나면
좀 더 어차피 행정학이라는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나도 이제 연구실에만 있다가 뭐 나가서 어떤 사고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의 지평을 넓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맘때쯤에 또 우연찮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예, 예. 총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예.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네. 그런 참사에 대해서 음. 대통령부터 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숙연하게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귀국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험했던 게 세월호 참사였어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2014년 4월 16일에 뭘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그날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날 아침에 사실 TV를 보고 있던 장면 말고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2학기에 네.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네. 조그마한 이제 국제 학술 대회랄까요? 세미나일까?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거를 주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행정학 교수들을 모셔서 이제 이런 참사가 있었으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뭐겠는가, 정부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진행이 됐어요. 사람도 많이 모였고, 이제 발표도 좋았고,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오늘 세미나가 이렇게 잘 됐어. 나름 이제 신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래서 유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된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그냥 좋은 세미나였는데, 그렇죠. 예. 그 직접적인 그 관여랄까요? 인게이지먼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날 충격을 받고 아마 그때쯤부터 더 깊이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실례지만 사모님도 이렇게 학문하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전형적인 교사. 아, 교사? 예. 아, 네. 혹시 뭐 어떤 사람을, 대상을 신뢰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타심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인 활동, 그런 것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 운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이제 공적인 장에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지켜나가는 것도 이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후원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실제로 하거나 할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에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520번째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이 2024년이었으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죠.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금요일이 520번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520번의 금요일이라는 그 표현을 따서 제가 520번째 사람이라고 저를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그였습니다. 사실 안산에 화랑유원지라는 곳에서 매월 생명안전공원 예배라는 걸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되고 가봐야지 하고 혼자 갔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차를 몰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예배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데 화랑유원지가 엄청 넓은 거예요. 주차장만 해도 3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되고 찾는데 못 찾겠어요. 가르쳐 주기도 힘들겠네요. 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20분 정도 헤매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 됐는데 어디서 멀찍이서 이제 앰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봤는데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모르면 행동할 수 없구나. 모르면 함께 할 수 없구나. 적절한 비유네. 예. 누군가가, 저는 520번째니까 519번째의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런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회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또 행정학자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었어요.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신뢰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책이 이타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논리적, 학술적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위지의 사람들에게 처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까워지고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거기서 이제 독자분들도 공감을 하시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네. 제 생각에 실제로 저는 별다른 서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공부하는 그런 학생으로 쭉 살아왔고, 계속 학교에 있었고, 뭐 특별히 사람들과 나눌 만한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이제 말했던 서사라는 거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열광하고 또 감흥하게 되는 네. 그런 영웅적인 서사, 전형적인 신화죠,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걸 극복하고 성장하고 이뤄내고 그것이 이제 공적인 가치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서사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근데 제 삶 안에서 그런 서사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르신분들이, 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최 교수도 이제 책 하나 쓸 때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몇 번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뭐 저는 서사가 없는데요, 그러고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책을 쓰기로 하고 책을 쓰다가 여전히 책을 쓰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게, 이 서사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책이라는 게 텍스트의 내용이 뛰어나면 독자들에게 호소가 되지만, 텍스트의 내용에 더해서 그 저자의 개인 서사가 있을 때 훨씬 강력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히려 책을 쓰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서사가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동시에 나름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예, 그들에게 드라마틱한 서사는 없을지라도 그 드라마틱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온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서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심심한 호구들의 모임, 뭐 이런 문구도 떠올려 봤습니다. 리더십 얘기하셨죠. 솔선형 네, 리더 얘기하셨어요. 예. 사실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행정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처음 이제 행정학을 배우면서 가졌던 학자로서의 꿈 중에 하나는 그 근대 조직 있잖아요. 개서적인, 위계적인 근대 조직에서 사람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뭐 유연근무제니 일과 삶의 균형이니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때 처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게 꿈이었는데, 이제 뭐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꿈보다는 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질문을 받았던 시절이 제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고, 당시 또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질문 자체가 새롭고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제 나이에 반드시 꼭 꿈이 있어야 된다. 지금 몇이세요? 아이고, 대략 이제 5060 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무슨 게임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 보면 꼭 깍두기가 필요하잖아요. 혹은 뭐 조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만 그 게임이 되고 이 조직도 돌아가고 이 사회도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 깍두기는 뭐 불필요한 존재거나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의미가 덜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로 꿈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빠져있는 기능이 뭘까, 그 역할을 찾아보고 스스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 그 대선 때 야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가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라고 연설을 했다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잠깐 훔친 놀랐죠. 예. 근데 표절이네. 교수님 네, 말을. 네. 책을 읽고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사람들한테 다 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각자가 꿈을 향해서 달리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구라는 뭐 당연히 호구가 이제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빈틈을 메워주는 그런 사람들 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 말씀 드릴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목을 이타주의와 선언으로 한 책이긴 하지만은 저는 먼저 이기심을 긍정하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 네. 책에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네, 네네네. 왜 그러냐면 뭐 사람이 타고난 것도 그렇게 타고난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데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인정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제를 또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라는 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퍼진 얘기인데 저는 거기서도 한번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타심도 출발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 알려면 먼저 나는 뭘 원할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이니까 그것이 이기심이든 뭐라고 부르든 나로부터 출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나는 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영향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일단 생각이 가족. 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동심원이 넓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기심부터 출발해서 이타심으로 나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이타심으로 나아가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를 좋아하게 되고 그에게 좋은 걸 하고 싶어지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 자연스러운 이타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그 양심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저 나에게 다가온 사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의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공적인 사회적인 의미에서 연결을 느끼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나의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타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